안녕하십니까. 바풀TV 유승권입니다. 예, 오늘은 담리 이모작, 밀 재배하는 데 왔습니다. 담리 이모작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죠? 1년에 같은 자리에서 논에서 2번 농사를 하니까 우리가 조기 수확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 하려면 우리가 밀 파종을 12월 한 20일 정도에 파종을 하고 6월 한 10일까지는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벼를 또 이양을 하는 그런 작부 체계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될까요? 그 식량 작업률 높아지고 토지 이용률 높아지고 대기 환경 개선시킬 수가 있죠. 강압성 작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환경 개선하고 제일 큰 의미는 식량 작업률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데 관건이 있고요. 같은 토지를 활용하려면 우리가 조기 수확이 관건인데 지금 현재 작황 상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좋고 제가 볼 적에 이 정도 상황이라 하면 약 한 6월 한 5일이나 10일 정도는 충분하게 지금 수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밭은 밀을 파종하기 전에 액토신 과립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동계 휴면 들어가기 전에 동해 피해, 그 다음에 한발의 겨울 가뭄, 봄에 습해, 그 다음에 건조에 생기지 말기 위해서 뿌리를 좋게 하는 액토신 과립을 사용을 했고요. 2월 한 말 정도 될 때 재생기 때 2호대를 또 사용을 했고요. 분화기 때 이제 액토신을 요때 출수 한 번 하고 출수기 때 액토신 또 한 번 하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숫기를 더 좀 당기고 천립종 무게를 더 높게 하고 천립종을 크게 하기 위해서 증산작용제 이제 턱어를 더 한 번 더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밀의 무게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월 한 5일에서 10일 정도면 충분하게 이걸 다 수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한 자리에서 벼농사 짓고 또 보리나 밀 농사를 짓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농사입니다. 일수가 또 부족하고. 근데 이제 벼 같은 경우도 저희들 바이오플랜 기술 갖고서는 10일에서 18일 정도 수확 시기를 당기는 그런 이제 매뉴얼도 이미 다 체계화되어 있고요. 보리 같은 경우는 밀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가 더 수확 시기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 5월 말에서 뭐 6월 5일까지는 밀은 다 수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담리 이모작에서 보리나 밀을 5월 말서부터 시작했고 6월 10일까지 수확만 한다 그러면 벼농사 짓는데 담리 이모작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리 시기별로 맞는 어떤 이제 자재들이 제대로 시기별로 투여가 돼야 되고요. 많은 농민들이 특히 담리 이모작 하시는 분들이 지들 바이오플랜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농사, 담리 이모작 농사를 아주 거뜬하게 훌륭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풀TV에서 담리 이모작, 앞으로 식량은 반드시 문제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식량 반드시 문제될 거예요. 식량 작업률 우리나라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밀을 지금 이렇게 그 담리 이모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식량 작업률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국적인 그런 농업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그렇게 칭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바풀TV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 아무튼 많이 나올 것 같아. 여기 지금 액토신 2번 하셨어요? 액투신 나 몇 번인가 몰라. 자주 하신 거네. 턱어는 턱어. 턱어는 지금 다음 주 주려고 앉았어요. 요거 수확 시기는 언제쯤 보시는 거예요? 6월 10일 무조건. 6월 10일. 6월 10일 넘을까? 담리 이모작이 참 힘들어요 이게. 참 날짜 맞추는 게. 이거 진짜 싸움이에요 이게. 그죠? 진짜 하루하루 이게 진짜 이게 버티기가. 몇 필지나 하셨어요? 보리하고 밀. 한 60개. 60개. 네. 그러면 겨울 농사에서도 억대 하는 거는 나 계산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계산 안 해. 계산을 안 해. 그러니까 농부는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 금년에 지금 이렇게 이 지역에서 네. 이렇게 다 안 쓰러진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거의 막 이렇게 쓰러지고 그랬는데
나 이거 쓰러질 줄 알았는데 네. 안 쓰러졌어요. 이거 절대 안 쓰러지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쓰러져. 이건 절대 안 네. 쓰러지지. 액토신 가립을 해보면 원래 이 줄기가 네. 이 뭐야 이 주간이 뻣뻣해요. 진짜 뻣뻣. 이건 뭐 나무네 나무. 나무야. 어? 무지에 뻣뻣하네. 네. 예, 진짜 액토신 과립이 네. 기가 막힌 것 같아. 그죠 액토신 가립. 내가 그래서 주지 말라고도 나는 줄 것 같아. 액토신 가립은 그래서 이 동계작물 하시는 분들한테 동해 피해, 겨울 가뭄, 한발에, 그다음 봄에 습해, 그다음에 이제 요때쯤 되면 뿌리 약한 놈들은 고온 건조 다 겁말라 버려. 정말로 그러지. 그래서 액토신 가립을 꼭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에 네. 밀을 하시고 이제 그 벼 수확을 하셨는데 네. 작년에 일기가 너무 안 좋아하고 다들 폭망했는데 작년에 벼농사를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우리 건 특등만 있어요. 이 것이 또 매상을 수명을 가면 어떻게 그 이모작이 이렇게 좋냐고. 터거 쓰셨어요? 이모작. 다 썼어요. 이거 그 뭐야 액토신 과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벼에서도 이게 액토신 가립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보통 작물들은 그 뭡니까 마디가 그 고추라든가 토마토는 자라면서 나오잖아요. 벼 마디는 그 불신장절 그 뿌리 주변에서 마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분열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분열경이 좋으면 뿌리 부분부터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왜 좋은 줄 아냐면 네. 조벼를 심고 예. 그 액토신 과립을 줘버리니까 음. 배추를 내가 조벼 갈고 배추를 갈거든. 예. 예. 배추를 갈으면 거기에 질소 성분이 너무 많아요. 난 무조건 그렇죠. 도복 될 줄 알았거든. 예, 근데 예. 이 과립을 넣으니까 도복이 안 돼. 도복이 안 되고 네. 오히려 근데 내가 작년에 진짜 수확량 많을 음. 건데 음. 배추 빨리 가려고 한 일주일 먼저 땡겨서 비워버렸어. 아 그래. 그때 청취가 좀 있어서 그랬지. 무게 그랬으면 무게가 들라갔구만. 80개 훨씬 더 먹을 거예요. 조교도. 그 건물 중량이 아, 들라갔구만. 그래서 예. 내가 작년에 좀 늦게 수확을 하려고요. 예. 그럼 80개 넘겠더라고. 조벼는 뭘 하셨는데? 조평벼. 아 조평벼. 네. 조평벼를 80개. 마지막 진짜 보기 좋았다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 왔었다니까. 조평벼를 어떻게 그렇게 먹어요? 진짜. 근데 그래서 아무튼 좋은 건 사실이야. 야, 이 밀도 여기서 한 필지에 그 60개 정도 하면 1헥타르 3,000평이면 6톤을 한다는 얘긴데 나는 70개까지 한 목표를 이거 세우고. 전 세계 어디 가도 밀 수량이 정도면 안 빠지는 거예요. 난한 70개 한번 도전을 해본다니까. 자, 올해 한번 70개 도전을 위해서 네, 70개 한번 도전해보면. 예, 예.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와, 세상에. 뭐 이렇게 통통해요? 네. 그러니까 자. 이게 통통한 것은 뭐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게 춤을 추어. 이게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은 네. 입이 두툼하고 네. 입이 꽉 찼는데도 이렇게 분이 찼잖아. 네, 꽉 허연하게. 찼는데 네. 그다음에 뭐 분열 관계도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분열 관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야, 이 보리대가 이렇게 두꺼워. 근데 이렇게 터지게 됐는데 안 쓰러졌다는 거. 예. 요거 뭐 쓰셔갖고 그래요, 이거? 이거 액토신 과립. 액토신 가립 쓰셔갖고. 액토신 과립. 야, 정말. 요거는 한 필째 몇 개 보시는 거예요? 모르지 이제 70개 안 나올라나? 아니지, 이 정도면 제가 볼 적에 80개? 80개에서 90개 나 나락보다 더 나올 것으로 봐 지금. 껍뿌리도 아니고 이 찰부리가 이렇게 잘 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거 일이에요. 하나님 이제 먹으라고 해야 먹는 거예요. 맞아요, 또. 맞아요. 이거. 농사하면서 꼭 해야 되는 거네 이거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이다니까. 예, 예. 액토신 액토신 가립 가립 화이팅!